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또 비슷한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날짜 기준 2026년도 7월달 마지막 주의 기준점으로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혹시 리뉴를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시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Public Charge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 케이스가 좀 틀릴 수 있고요. 또 시기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재수가 있다 없다, 왜 나만? 이라는 개념으로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메디케이드를 사용했는데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푸드 스탬프를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부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최근에 와서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2기 때의 이민 단속과 각종 이민법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죠. 최근에 미국의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죠. USCIS가 공식적으로 공적 부조, Public Charge, 한국말로는 공적 부조의 심사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갑니다. 실제 영주권 심사에는 무엇을 보는지,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가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 좀 달아드려야 될 설명일 것 같습니다. 공적 부조, Public Charge라는 게 뭔가요? 먼저 공적 부조라는 말부터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앞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에 계속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적 부조 심사, Public Charge에 대한 심사는 단순히 복지를 이용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이 강화되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는 이번 정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 신청자의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미국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미국 이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미국 정부는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가능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봤을까요? 기존에는 공적 부조 심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중요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보조금 SSI고요. 두 번째는 TANF, 빈곤 가정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이용, 대부분의 현금성 복지나 장기적인 정부 지원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지침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메디케이드, SNAP, SNAP, 푸드 스탬프, 일부 현금성 지원, 일부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의 이용 여부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센텐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정부 혜택을 받았다고 모두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잘못된 소문, 정보가 뭐냐면 메디케이드를 한번 쓰면 영주권 끝이다. 푸드 스탬프 받으면 영주권 안 나온다. 이런 말은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USCIS는 단순히 복지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 하나만으로 영주권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함께 살펴본다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소득 수준, 재산, 학력, 기술, 언어에 있어서 영어 능력, 가족의 재정 상태, 재정 보증인,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과거의 취업 기록,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시기와 종류는 무엇을 받았는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겁니다. 즉, 복지 이용의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우리가 신청을 하거나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권유드립니다. 영주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서포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정 보증인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장기간 정부 지원에 의존한 기록이 있는 경우, 경제활동의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은 요소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도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 이민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떠도는 정보만 믿고 필요한 치료를 아예 포기하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혹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까지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신청자의 신분, 현재 신청할 때의 신분과 이용 시기, 당시에 적용되는 법과 정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person to person, depend on person, 이런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응급의료나 특정 대상에서 제공되는 일부 지원은 공적 부조 심사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면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영주권 신청 대상인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둘째,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하시고 요즘 같은 때에 물어도 확인하시고 AI 또 서치 프로그램 또 정보 프로그램들을 다 활용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소셜 워커도 만나시면 좋고요. 모든 정보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터넷 댓글이나 유튜브 영상 하나만 믿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넷째,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된 법률 지원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이민 정책 아무도 모르죠.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여러 차례 변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적 부조의 규정은 수정이 되거나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때문에 몇 년 전의 영상이나 오래된 인터넷 글만 믿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항상 최신의 USCIS의 지침을 확인하는 습관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의 필요에 따라서는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즉 uscis.gov를 자주 방문하시라는 겁니다. 뉴욕 기다리쌤 입장에서 한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복지제도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제도가 어떻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도 아니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받아도 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특히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 또 종교 모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 번은 꼭 공유하셔서 시청해 보라고 권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미국 생활과 이민, 세금, 은퇴, 복지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공항 문
가슴 한편엔 두려움이 있었죠. 아무도 모르는 거리 위에서 꿈 하나 믿고 걸어왔죠. 서툰 말투에 고개 숙이던 날들, 차가운 겨울도 참 길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사랑하는 가족 때문이었죠.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들어도 누군가 내 이름 불러줄 때면 멀리 떠나온 그 선택이 조금은 빛나 보였죠. 타향의 별빛 아래 우리는 살아왔죠. 눈물도 웃음도 모두 안고서 긴 세월을 건너왔죠. 고향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였죠.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요. 어느새 흰머리가 늘어가고 아이들은 훌쩍 자라났죠.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젠 또 하나의 집이 되었죠. 명절이 오면 더 생각나는 얼굴, 보고 싶은 사람들 많지만 추억은 바람처럼 곁에 머물고 그리움은 노래가 되었죠. 인생은 생각보다 참 빠르게 계절을 지나 흘러가지만 함께한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한 선물이었죠. 타향의 별빛 아래 우리는 살아왔죠. 눈물도 웃음도 모두 안고서 긴 세월을 건너왔죠. 고향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였죠.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품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요. 혹시 지금 지쳐 있다면 잠시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사연과 추억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죠. 타향의 별빛 아래 우리는 꿈을 꾸죠. 젊었던 날들의 뜨거운 마음 아직도 가슴에 있죠. 멀리서 들려오는 고향의 따뜻한 목소리,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주는 뉴욕 기다리셈. 낯선 길 끝에서
피어나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뉴욕 기다리세